이번 시간부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대칭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칭성에 관련된 공식들을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또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다른 일반적인 함수들이 갖지 않는 특징을 이 삼각함수가 갖는데, 그 중에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한 바퀴 삥 돌고 나 다시 1월달. 똑같은 계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반복이 된다. 그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7일일 수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요일이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요일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바로 주기가 될 것이고, 또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주기가 될 수 있죠. 그죠? 매년 1월 1일, 자, 365일, 1년 딱 지나서 다시 1월 1일, 또 1년 지나가지고 또 다시 1월 1일. 자, 이렇게 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주기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도 기본적으로 원 위에서 약속된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는데요. 360도라는 각이 삥 돌아서 다시 오게 되면 원위치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인이라는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냐? 또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냐? 자, 그리고 그 함수들의 그래프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sin x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sin x 이렇게요. 그럼 요 x라는 것은 각이죠. 각. 요것은 각입니다. 자,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60분법. 10도, 20도, 360도 등등등. 그 다음 라디안. 코도법이 있었죠. 180도는 파이. 그 다음 90도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쓸 텐데, 자, 이 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실수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때 이 삼각함수, 사인이라는 삼각함수가 갖는 함수 값도 어떤 실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좌표 평면, x축, y축 잡을 때 그 x축이 보통 실수를 의미합니다. 자, 각도도 실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하는 각을 썼을 때 이 사인 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y고요. 여기가 x고요. 자, 여기 P점. 그 다음 x, 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세타라는 것도, 요것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실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것이 각을 나타내는 축입니다. 각. 이쪽엔 이렇게 그려줄까요? 자, 여기 y. 자, y는 sin x라고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볼 텐데, 요 x라는 각도가 조금씩 변해갈 때, 그때 sin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자, 우선 x축의 양의 방향 이 시초선이랑 요 위치에 P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좌표가요. 자, 반지름 길이를 여러분이 이제 편의상 1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이 되죠. 그죠? 삥 돌아서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이 P점이 움직이게 되면 이때는 0,1까지 이 P점이 움직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y좌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관찰해 볼 겁니다. 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요 P점의 요 y좌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자, 우선은 x축 선상이 걸려 있었죠. 0이었습니다.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요것이 자 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90도예요. 90도. 그리고 이걸 우리가 호도법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얘를 자 2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변할 때 이 사인 값은 자 처음에 반지름 분의 x좌표 할 텐데 반지름이 1이니까 자 반지름을 생략해버리고 반지름은 y좌표죠. y좌표만 관찰해 봅니다. 0에서 쭉 1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약간 커브를 그리죠. 처음에는 조금 빨리 올라가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약간 완만해집니다. 그러다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것이 y좌표가 내려가죠. 180도가 되면 다시 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80도 여기 180도 파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게 270도까지 쭉 가게 되면 이 좌표가 0,-1인데 그럼 y좌표는 -1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값이 -1까지 간다는 뜻이죠. 자, 이만큼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270도, 요거는 2분의 3파이. 자, 그러다가 이것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 1,0까지 돌아오게 되면 이때는 y좌표가 다시 0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2파이 360도. 자,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도는 동안에 각도는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자 호도법으로 따지면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각이 변하는 동안에 사인값 즉 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에 y좌표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또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요. 90도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1이라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270도일 때 -1 이게 최소값이 되고요. 출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물론 여기서부터 지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잡아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요걸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주기 2파입니다. 360도입니다. 주기는 2파이다.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을 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오려고 해요. 자,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것이 같은 위치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함수값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가 좀 작은데요. 사인 그래프를 제가 한번 다시 그려놓고 주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한 사이클 자 그 다음에 또 반복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값은 자 30도 즉 6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알아요. 우리는 150도일 때도 2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390도가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정확하니 360도 한 바퀴가 쭉 돌았을 때 자 생기는 그런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값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뭐냐? 요게 360도 즉 2파이라고 하는 간격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자, 그 점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점을 제가 잡아줘요. x라는 점을 잡아줘. 자, 여기. 그 다음 이 x라고 하는 것에서 2파이만큼을 제가 더해줘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부터 360도를 딱 돌아가서 여기서의 함수값은 항상 같고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높이가 여기 높이와 늘 항상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인 x 더하기 2파이 자, 여기에서의 사인 값 이것은 항상 사인 x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항상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의미가 요 녀석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두 점은 항상 함수값이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집니다. 라는 뜻이고 이 말은 바로 주기가 2파이가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가져요. 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y는 fx 이 함수가 주기가 만약에 네모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설명할 때 한글로 주기가 네모다. 이렇게 하진 않죠. 항상 우리는 같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등식, 부등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fx 더하기 네모는 fx와 같아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네모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기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를 설명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x에 대하여 x 더하기 네모라는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요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 주기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a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a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사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사인 함수에서 주기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자, 주기가 얼마, 그 다음에 x축, y축과 만나는 점, 좌표, 그리고 가장 큰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위치 등은 우리가 표시를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요. 탄젠트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코사인 x는 자,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그런데 약간의 문자 겹침이 있네요. 자, x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각이에요. 이건 x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우리가 각을 의미하는 세타 이렇게 y는 코사인 세타 그러면 세타라는 각이 있고 그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 이것이 실수값으로 정해지죠. 그러면 이제 각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이 각을 우리는 또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는 실수로 대체 쓰게 됩니다. 자, 어떤 점 P가 원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역시 반지름은 제가 그냥 편의상 1로 잡겠습니다. 여기 좌표를 x, y라고 하고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때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이 x가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 길이가 1로 잡았을 때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요때 요 x좌표하고 누가 똑같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코사인 값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점이 빙글빙글 돌아다닐 때 여러분은 이 점의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x좌표가 1이죠. 점점 작아져가지고 여기서 0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음수가 되죠. 자, 여기까지 갔으면 180도가 돌아갔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처음에 0도일 때, 0일 때 그때 요 코사인 값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X좌표 보세요. X좌표 1,0 출발 쭉 90도가 되면 요게 0이 되죠. 그죠?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 여기서 0.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 여기 약간 휘어가지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라는 값 180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아, 이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만큼 요만큼 내려가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올라와. 자, 이렇게 X좌표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다시 0이 되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270도. 그 다음 다시 요것이 올라가서 1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2파이. 자, 코사인 그래프는 0,1을 출발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이때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180도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그래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얼마마다 반복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될 것이다. 역시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는 2파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Y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죠. 그죠?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였습니다. 잘 보세요. 사인 그래프를 옆으로 제가 요만큼 싹 밀어요. 그러면 요게 여기까지 가고요. 요게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겹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하고는 90도의 위상차가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치가 그만큼 밀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여튼 평행이동 관계이다. 그럼 누구를 얼마큼 평행이동하면 됩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사인 그래프로 겹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Y는 코사인 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게 뭡니까? 그럼 Y는 코사인 세타인데요. 이 세타라는 게 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세타를 의미해요. 자, 이게 이제 X축인데 우리가 이제 각이니까 세타로 표시하기로 하고 자,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타 쪽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을 땡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사인 세타의 그래프하고 같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공부할 때 90도 곱하기 짝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바꿔볼까요? 자, 참고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이 녀석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90도를 돌리되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한 번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 세타만큼을 더해줘요. 이렇게.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면 4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사분면이면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갖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자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줘야 되고요. 4사분면 각이니까 양수로 갑니다. 그 플러스니까 너는 너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90도만큼 평행이동하면 같아져요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하고 여기서 좀 다른 방법이지만은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90도만큼 평행이동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역시 코사인 그래프도 주기가 2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두 개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탄젠트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그래프의 약간 변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의 그래프도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까요?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렸으니까, 자, x좌표, y좌표의 b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이 원에 자 어떤 한 점, P점이 있습니다. 예, x, y라는 점이 있고요. 역시 얘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 각을 세타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이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이 탄젠트 세타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런데 원점과 요 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그렇죠, 0,0과 요 점을 이은 기울기니까 x분의 y가 되죠. 즉, 이 탄젠트 세타의 의미는, 이것은 요 OP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기하학적으로는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를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점의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P점이 움직이면서 점점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x좌표분의 y좌표를 계산했을 때 요게 1사분면에서는요, 요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커져요. 이게 끝없이 커집니다. x는 점점 작아지고 y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점이 90도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기울기는 한없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45도일 때, 자, 요 세타라는 각이 45도일 때 이때는 기울기가 1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 각도가 0도일 때 이때는 기울기가 0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그 다음 기호로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무한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 기호가 무한대라는 기호인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자, 이렇게 한번 놓고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y, 여기가 세타입니다. 이제 세타. 각. 0도일 때 0. 그 다음에 90도, 2분의 파이일 때는요, 실제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리함수, 분수함수에서 점근선 그렸듯이 여기도 이렇게 점선을 그려줍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4분의 파이에서는 이게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계속 증가를 하죠. 기울기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만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증가합니다. 좀 각도가 이렇게 휘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휘어가면서 끝없이 이 점근선,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라인, 점선을 향해서 다가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 왼쪽 세타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쯤 왔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기는 각은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쪽 방향으로 돌면 음의 각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한 요쯤 될 텐데, 여기서의 값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대칭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요거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x가 증가한 만큼 y는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x는 증가, y는 감소. 이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소기 때문에 좌표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다가가도 역시 기울기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음의 무한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자, 이런 형태. 자, 요것이 탄젠트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인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0이고요.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를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파이까지 여기가 2, 3면이 될 텐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예를 들어 P점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원점과 이어서 생긴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 점하고 원점을 이어서 생긴 직선과 얘하고 여기 요 점을 이어서 생긴 직선은 같은 직선이죠. 같은 직선이면 기울기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점하고 요 원점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점하고는 원점과 이었을 때 생기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즉 탄젠트 값이 똑같습니다. 180도만큼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두 점이면 탄젠트 값이 똑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음수잖아요. 그죠? 요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진다. 이거죠. 그리고 요 다음은 누가? 얘가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진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차이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러면 180도만큼의 각의 차이가 있는 이 두 개의 동경은 탄젠트 값이 같다? 그럼 주기가 자,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얘 주기가 파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달리 주기가 180도 파이만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그래프는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는 형태, 원점을 지나가고 원점에 대해 대칭인 형태를 띠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점을 찍어가면서요. 여러분이 그 삼각함수의 탄젠트 값을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30도, 45도, 60도 이런 값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예, 탄젠트 30도 6분의 파이에서는 탄젠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60도에서는 얘가 루트 3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자 4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점과 2분의 파이가 이게 서로 반대편 대칭점에 있는 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하고도 3분의 파이하고 서로 대칭점이 되는데 대칭점이 되면 그러면 이 두 개의 탄젠트 값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60도라는 각과 30도라는 각은 이 직각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는 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를 갖다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갖다 B라고 하면 탄젠트 60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분의 얘였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삼각비 공부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탄젠트 30도 이 각이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90도가 되는 그런 사이면 B분의 A가 바로 이 탄젠트 30도가 됩니다. 이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 거죠. 합이 90도가 되면 얘는 역수 관계가 된다. 합이 90도인 걸 우리가 45도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죠? 여기서 45도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점, 여기에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위치가 되면 이것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된다. 여기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작고 1을 45도로 넘어가면 1보다 큰 값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것이 탄젠트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자, 기본 그래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그래프를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그릴 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형된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요. 변형되는 형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함수 앞쪽에 어떤 그 계수가 붙는 경우도 있고 평행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그 x축에 따른 또는 세타 오른쪽 왼쪽이죠. 이 방향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인 변화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in x 앞쪽에 이렇게 계수가 달라붙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표시는요. sin x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되면 그러면 그 값을 2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가 한 주기만 그릴게요. 자, y. 자, 이번에 이제 각이 세타 아니고 이제 x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x가 이제 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예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 만나는 포인트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2가 달라붙게 되면 이 값은 자, 예를 들어서 뭐 90도라는 각에 대하여 사인 값이 1이 나오는데 그 값을 2배를 하라. 그럼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예, 뭐 2배로 올라갑니다. 이만큼. 30도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인데요. 그런데 2배를 합니다. 1이 되죠. 이렇게. 역시 이만큼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이 앞에 2가 달라붙게 되면 위아래로 2배만큼 이렇게 확대가 되는. 자, 요 중심축이 있죠. 현재 평행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X축이 중심축이 되는데 이 중심축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왔다 갔다 하는 게 진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폭이 자, 이 배수만큼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y는 여기다 쓸까요? y는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하면 이 사인 x 기본 그래프에다가 대고서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음수가 되죠. 양수가 음수가 되고 음수가 양수가 되죠. 그럼 뒤집혀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할까요? 2분의 1 사인 x. 얘를 그려라. 그럼 요거는 이제 크기가 사실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란 그래프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큰 수가 붙으면 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음수가 붙으면 뒤집히게 되고 작은 수가 곱해지게 되면은 폭이 작아진다. 진폭이 작아진다. 이 진폭의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이런 건 어떨까요? 자, y는 sin 2x 이렇게. 이번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x에 2가 곱해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자, 사인 그래프, 기본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려놓고요. 거기서 어떻게 변해가는 건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사인 그래프 하나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예요. 기본 그래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근데 요거는요. 사인에 곱하는 게 아니라 각도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도일 때 1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 x에다가 90도를 집어넣으면 90도에 2를 곱해 180이 돼버립니다. 사인 180이면 0이 돼버려요. 그럼 언제 1이 되나요? 그럼 45도를 집어넣어야 2배를 해서 90이 되죠. 그때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90도에서 1이 나오던 게 40도, 즉 4분의 파이에서 1이 나오도록 이렇게. 그 다음 90도를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이 값은 2배가 돼서 180도가 되고 그때는 0이 되니까 90도일 때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즉 2x를 곱해버리게 되면 2x를 이제 그 x에다 2를 곱해버리게 되면 각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흐름에서 2배만큼 빠르게 이 값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180도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데 여기서는 90도만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여서 180도일 때 0이 되는데 얘는 90도일 때 이렇게 0이 돼버리는 거죠. 이 웨이브, 이 파도의 모양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주기는 2파이였지만은 이게 좁아지면서 주기가 180도만 집어넣어도 실제로는 2배를 해서 360도가 돌아간 결과가 되죠.
즉 x가 0에서 180도까지 움직이면 이 x는 0에서 360까지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 나는 파이까지밖에 이거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인 그래프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한 주기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이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주기가 바뀝니다.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2를 갖다가 x에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자, y는 sin 2분의 1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때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늘어지겠죠. 근데 그래프가 2분의 1x가 되면 180도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이 각은 9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90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2파인데 아직 반밖에 못 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늘어져가지고 계속 갑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그래프가 늘어져 버리죠. 그래서 x 앞에 곱해지는 이 곱은 y축을 중심으로 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쪽에 곱해지는 것은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자, x에 곱해지는 것은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 계산하는 방법이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변하는 거니까 그때는 폭이 짧아져요. 그 짧아지는 게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를 여기 있는 숫자 있죠? 이 숫자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면은 얘가 파이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반대로 4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sin 오메가 x 이렇게 x 앞에 어떤 오메가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지게 되면 그 오메가라는 녀석으로 이게 나눠져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오메가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게 되면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다 공부를 했었죠. 자, y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x축 중심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주기는 음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기를 계산할 때는 오메가가 설령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쳐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모두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기본 그래프로 해가지고 변화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쪽에 곱해지는 것은 진폭이 변하는 것이고 x에 곱해지는 것은 주기가 변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빼기 얼마, 그 다음에 y가 있어야 할 자리에 y 빼기 얼마. 자, 이쪽으로 평행 이동,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1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y는 sin x를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4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이것은 1만큼을 이동을 시킨 것이다. 기본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요. 자, 여기 한 주기, 기본 그래프 한 주기인데요. 4분의 파이만큼이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할 때 요거의 반 정도 되겠죠. 그죠? 그만큼 옆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옆으로. 그리고 나서 위로 한 칸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이니까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위로 요만큼. 그러니까 시작되는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이런 형태. 자, 우선
아, 이거 왼쪽으로 갔네요.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쏘리. 자, 일로 와야죠, 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리 와야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제가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것을 한번 그려보면 4분의 파이만큼 왔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끝나는 지점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 한 지점에서 이게 끝이 나겠죠. 물론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도 우리 알아요.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얘고요.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위쪽으로 1만큼씩 이동을 시킵니다. 자, 요 점을 1만큼 이동시키고요. 여기도 1만큼 이동시키고 여기도 1만큼 이동시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1만큼 이동시키면 이 정도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도 이 정도 아마 그려질 것 같고요.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함수나 도형을 공부하면서 늘상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그 자리에 X 빼기 얼마.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그죠? 자, 요건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플러스로 바꿔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함수에서 늘상 하던 얘기니까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변형을 주는 게 크게 네 가지였어요. 사인이란 그래프 앞쪽에, 그 다음 X 앞에, 그 다음 평행이동이 이제 X축 방향, Y축 방향.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4개가 복잡하게 다 얽혀 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그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녀석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가요. 자, 앞쪽에 2분의 1, x 앞에 2, 그 다음 평행이동 4분의 파이 1. 4개가 이제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나오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 1번, 얘가 2번, 요게 이제 둘이 묶어서 3번,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 원점. 일단 기본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 그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쯤 될까? 그러면 이런 정도. 네. 이게 이제 y는 sin x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내가 y는 2분의 1 곱하기 sin x를 그린다면 이거부터 적용시키는 거죠. 2분의 1을 곱해주면 높이가 절반으로 낮아질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자, 이 빨간 그래프가 바로 사인 앞에 2분의 1이 곱해진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자, 이 그래프가 내가 원하는 2분의 1 사인 x 그래프이다. 자, 이번엔 파란 그래프. 그럼 y는 2분의 1 사인 2x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서 x 대신에 2x가 들어갔으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네,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파이였죠. 그죠? 여기가 2파이였고 여기가 2분의 파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물론 높이는요. 2분의 1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프가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주기가 돼버렸죠. 그죠? 원래 얘가 이제 2파이였는데 2파이가 한 주기였잖아요. 근데 얘가 파이, 여기가 한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면 아마 요 지점이 될 겁니다. 여기. 요 지점. 그 다음 위쪽으로 1만큼. 자, 요 점이 시작되는 점인데 4분의 파이만큼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 요 점도 4분의 파이만큼 1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네, 그래프가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분의 3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자 내려갔다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파이였는데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형태. 지금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 그래프가 자 내가 원하는 이런 복잡한 형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중심으로 중심축으로 놓으시고 자 여기가 4분의 파이죠. 그죠? 4분의 파이, 1을 출발을 해가지고 2분의 3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4분의 3파이가 되겠다. 4분의 참, 요거는 5파이죠. 5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고 4분의 5파이. 이렇게. 물론 주기를 잡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면 주기라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한 주기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하겠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이 네 개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의 이동이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y는 a 사인 그다음 오메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a 오메가 알파 빼기 베타. 이것은 진폭, 주기, 평행 이동 이렇습니다. 진폭, 주기, 평행 이동. 이 a라는 녀석이 진폭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건 높낮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오메가는 요거는 주기, 얘가 바뀌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x축과 y축에 따른 평행 이동인데 이거는 x축 방향의 평행 이동, 요것은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높낮이 이 노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이 올라가서 2분의 3이고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 2분의 1이다. 자, 요것이 최대값, 요것이 최소값인데 그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것은 요 a라는 녀석하고 이 베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하실 때 요 숫자를 보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보면 그래 얼마만큼 진폭이 확대되고 얼마만큼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최대값이 얼마, 최소값이 얼마구나. 요걸 요렇게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얘는 별 역할이 없네요. 그죠? 영양가 없는 애가 얘고요. 나머지 거 요 세 가지는 이제 주기와 진폭을 결정할 때 활용이 된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 문제부터 뒤쪽에 이제 연습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보면 되겠는데요. 자, 예제 문제 1번 요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는요. y는 2 sin 2x 빼기 6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60도 요거 이제 3분의 파이죠. 그죠? 60도라고 썼어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우리 3분의 파이로 바꿔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선생님 x 빼기 60도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60도만큼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죠. 그런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자 x 앞에 계수가 2가 붙었죠. 그러면 자 얘가 a, 얘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를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 sin 2 x 빼기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폭이 2배로 확대가 되고 주기가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나서 30도만큼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6분의 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를 일단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자,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건데, 자, 앞쪽에 2가 곱해졌으니까, 자, 이 숫자 2, 이 녀석 때문에 높이가 2배만큼 이렇게 늘어날 거다. 자, 요것이 2배 sin x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sin 2x, 이 파란 그래프를 기준으로, 자,
자, 써드릴까요? 자, y는 요게 2 sin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프가 그러면 y는 2 sin 2x가 되면 여기가 자, x에서 2x로 바뀌게 되면 그래프의 변화가 주기가 절반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파이에서 이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자, 변화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변하죠. 빠르게. 자, 높이는 2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계속해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계속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 오른쪽으로 30도, 즉 6분의 파이만큼을 이동을 시켜라. 자, 4분의 파이가 여기니까요. 약간 모자라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럼 끝나는 지점도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 그 다음 여기도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30도, 6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요 숫자 때문에 이제 높이가 2, -2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최대값 2, 최소값 -2 이렇게. 주기는 이 녀석 때문에 파이로 줄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요. 차례차례 이 숫자들을 적용시켜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 조금만 연습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2x 플러스, 이거 좀 단순하네요. 그죠? 코사인 기본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자,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죠? 어디를 출발해서? 그렇죠. 1을 출발하죠. 0,1을 출발해서 2분의 파이일 때 만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서 다시 올라가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1. 자, 이게 이제 코사인 기본 그래프인데요. 코사인 2x 그랬지 않습니까? 2x. 여기 2가 들어갔네요. 그럼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스프링처럼 촥 눌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가 압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1이니까 1 찍어 놓으시고 파이 여기에 찍어 놓으시고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이제 코사인 2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위쪽으로 한 칸을 그대로 밀어 올리시면 돼요. 이만큼씩.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요것도 한 칸 올리고 여기도 한 칸 올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2까지 올라갔으니까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사인처럼 그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인 그래프를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코사인 그래프는 자동적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도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2x 그래프는 자, 탄젠트 x를 그려볼까요? 자,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축을 요쯤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항상 그래프를 그리실 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먼저 찍어 놓고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 이쪽으로 2분의 3파이. 자, 요만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가 원래 이제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 선에 이렇게 닿아가요. 이렇게. 조심할 거는요,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함수 중에 y는 x 세제곱 그래프하고 유사하긴 한데 달라요. 이제 그래프의 그 휘어나가는 각도가 좀 다른데 y 이퀄 x 3승의 그래프는 x축에 이렇게 접하듯이 스치는 그래프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탄젠트 x는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점을 통과할 때의 각도가 달라요. 예, 그것이 탄젠트는 여기를 45도 각도로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x 세제곱 그래프는 여기서 스치듯이 스쳐서 올라가는 2차 함수 그래프 있죠? 그것처럼 그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공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시면 안 되고요. 자,
자, 탄젠트 EX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냐? 이 녀석은 주기가 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탄젠트 그래프인데, Y축을 중심으로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 점근선의 위치도 절반으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그 다음 여기 2분의 3파이였는데 4분의 3파이로 반을 나눠주셔야 돼요. 4분의 3파이. 이렇게. 여기가 새로운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반으로 눌리니까 그래프 형태가 상당히 급격하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고요. 마찬가지 4분의 3파이에서도 그래프가 이런 형태.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될 텐데 여기 또 있었겠죠. 그죠?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또 이런 형태로 이런 노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맞나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폭이 좁아진다. 여기 x 앞에 2가 붙게 되면 주기가 단축되는데 원래 이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는 파이였죠. 그런데 줄이고 나니까 2분의 파이만큼으로 폭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x 앞에 숫자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폭이 왔다 갔다 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을 다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다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습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루트이다. 자, 이 표현이 뭐라고 했던가요? 이 표현이 루트 이만큼을 더했을 때 원래 있던 위치와 루트 이만큼을 더했을 때 그 위치에서 함수 값이 똑같다. 그럼 이건 주기가 루트이다. 그죠? 주기가 루트이다. 그러면 주기가 루트 2가 되려면 원래 y는 sin x라는 그래프는요, 요건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루트 2가 되려면은 y는 sin 몇 x 하면 될까요? 이 오메가 x라고 우리가 여기 썼을 때 이것의 주기는 2파이를 이 오메가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 오메가 나눠가지고 절대값 딱 치면 이게 주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 이게 루트 2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사인이라는 함수가 주기가 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겠느냐? 그죠? 이거 위치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은 루트 2파이 이렇게, 그죠? 루트 2파이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나오게 되니까 사인이란 그래프가 주기가 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루트 2파이가 곱해지면 되겠다. 그 다음 평행 이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붙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루트 2파이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이제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쪽 보시면 2번에 사인 그래프가 나왔는데 x 앞에 루트 2파이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코사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탄젠트 x 그래프는 탄젠트 우리가 오메가 x 할 때, 그쵸? 요거 나눠주기 역시 똑같아요. 얘는 이제 근데 주기가 원래 파이였죠. 원래 파이였으니까 오메가 절대값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 오메가가 루트 2분의 파이면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면 루트 2분의 파이가 x 앞에 곱해져 있으면 답이 될 텐데 그런 게 있느냐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요 숫자가 루트 2파이가 되는 사인이나 코사인, 또는 여기에 있는 값이 루트 2분의 파이가 되는 탄젠트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이 주기가 루트 2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답이 아닌데 1번은 코사인, 거기 1번은 y는 코사인, 이게 파이 x로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이것의 주기는 2파이를 요 파이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이것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루트 2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주기에 관한 공부가 있었는데
삼각함수의 주기를 판정하는 방법은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가지고 2파이를 뭐한다? 나눈다. 탄젠트면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나눈다. 음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쳐줘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연습 문제 1번까지 풀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